월스트리트에서 랄프 웬저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소형주에만 투자하는 에이콘 펀드를 출범시키면서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이목은 니프티 피프티로 불리는 대형 우량주에 쏠려있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랄프 웬저가 이끄는 에이콘 펀드는 뮤추얼 펀드 평가 회사인 모닝스타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투자 전문지가 선정한 최고의 소형 성장주 펀드에 뽑히기도 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에이콘 펀드는 S&P 500 지수의 3배가 넘는 탁월한 운영 성과를 보여주었지요. 랄프 웬저 하면 떠오르는 멋진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지어낸 사자나라의 얼룩말이라는 이야기죠. 당신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얼룩말 가운데 하나라고 합시다. 맨 바깥쪽 자리는 언제나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겠지만 사자가 달려들 위험이 있죠. 반면 무리의 중간쯤에서 질이 떨어지는 풀을 먹던 얼룩말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와 얼룩말은 둘 다 아주 특별한, 하지만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고, 얼룩말은 신선한 풀을 먹으려 합니다. 또 둘 다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잘못하면 잘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얼룩말은 사자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둘 다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관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바깥쪽의 얼룩말처럼 모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주식을 매수했다가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숱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이들에게 최적의 전략은 무리의 중간쯤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은 주식만 사들이면 결코 질책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장기 투자자로서 중간쯤에 자리 잡는 얼룩말 철학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랄프 웬저가 내세우는 얼룩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랄프 웬저는 그 해법을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경영진이 운영하며 매우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수혜를 입는 작은 기업, 동시에 틈새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서 향후 순이익이 아주 돋보일 정도로 높이 성장할 강한 기업을 원합니다. 저는 또한 이렇게 작지만 강한 기업의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일 때만 주식을 매수합니다. 랄프 웬저는 누구에게든 최고의 투자 전략이란 바로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전략이므로 이것을 습관처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투자 결정에 앞서 자신의 투자 지침들을 종이 위에 써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고, 특히 매도 시점을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된다면서 말이죠. 더구나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유행에 따라 이리저리 종목을 교체하고, 그것도 대개는 유행이 끝나갈 때 올라타는 아마추어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자 성공 법칙은 바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상식과도 같은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란 무척 어렵지요. 랄프 웬저는 이 말을 매우 과학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쌀 때 산다는 말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을 때 사라는 의미라는 거죠. 또 비싸게 팔라는 말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을 때 팔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라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말하는 것인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의 크기는 늘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세장에서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며 투기에 나서게 돼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약세장에서는 모두가 경기 침체와 금융공황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랄프 웬저가 말하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말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랄프 웬저가 주식 투자 황금률 중에서는 제3법칙, 옵션은 매우 중요하다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옵션은 주가지수 옵션 같은 파생 금융상품이 아니라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을 얘기합니다. 가령 석유 기업의 주식 가치는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새로운 대형 유전을 발견할 경우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콜 옵션이죠. 만약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한 대가만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콜 옵션은 거저 얻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첨단 바이오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런 옵션에 비싼 가격이 붙습니다. 투기 붐으로 달아오른 투자자들이 기꺼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하니까요. 담배 회사 주식 같은 경우는 콜 옵션이 아니라 풋 옵션에 가깝기도 합니다. 즉, 주식에 내재된 옵션 가치가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정부 규제 등으로 담배 사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고 팔 때 늘 주식의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입니다. 랄프 웬저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한 종목 한 종목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주가가 현재 현금 흐름과 내재되어 있는 옵션 가치의 조합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둔다면 틀림없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